여러분, 한 주간의 P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꿈여울은 지난 4월 우리 대학 밀양 캠퍼스에 새롭게 단장한 카페형 학습 공간인데요. 세련된 공간도 눈길을 끌었지만 학생들은 무엇보다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을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밀양 캠퍼스 근처에는 카페나 식당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꿈여울이 밤 11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밀양 캠퍼스 학생회관 꿈여울은 밤 11시 이후로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으로 인해 학생 안전을 위해 강화된 조치 때문입니다. 하지만 밀양캠 학생들은 이를 두고 캠퍼스 인프라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 행정식 조치라고 비판합니다. 밀양 캠퍼스는 캠퍼스 주변에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적기 때문에 다른 캠퍼스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 PNU 취재 결과 밀양 캠퍼스의 1km 반경 내에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등 아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반경을 6km까지 넓혀야 스터디 카페 4곳과 독서실 10곳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버스 배차가 적은 데다 밤 10시면 버스가 끊겨 이조차도 이용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네, 이곳은 밀양 캠퍼스 정문에서 보이는 대학로 현장입니다. 정문을 나서면 카페나 독서실이 많이 보이는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와 달리 매우 한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 인프라를 이용하려면 밀양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데 도보로는 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밖으로 나간다 하면 이제 다른 장전 캠퍼스나 양산 캠퍼스처럼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밀양 캠퍼스가 밀양 시내에서 섬처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야간이 되면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배차도 이제 밤 10시 정도가 넘으면 끊기고. 학생들은 의견 수렴 없이 출입 제한을 결정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출입 제한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 수렴이 없었고 출입 제한에 대한 이유조차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생회관 야간 출입 제한 이런 문제는 밀양 캠퍼스에서 특히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데 학생회는 학교에 항의도커녕 학생들의 의견 수렴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 대학 본부와 단과대 행정실은 소관 업무를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학생과 관계자는 건물마다 관리 주체가 상의하니 단과대 행정실에 문의하라고 요구한 반면 단과대 행정실 측은 학생과의 지침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밀양 캠퍼스의 열악한 인프라 사정을 고려해 학생들의 학업 여건을 적극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PBS 뉴스 김혜신입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12구 참사 당시 트위터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목격자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논란이 됐는데요. 현장을 SNS로 간접 경험한 이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거나 세월호 참사로 또래의 죽음을 목격한 청년들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12구 참사 다음 날부터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홍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우리 대학 효원상담원 학생상담부는 우리 대학 각 학과 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29일 참사 이후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심리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0월 29일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SNS에 무분별하게 올라온 참사 당시 영상과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메시지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에 이제 대학생의 우울감 및 불안감이 증가될 우려가 있잖아요. 트라우마를 경험했는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재난 이후에 나타나는 PTSD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적어놓은 마음건강 정보를 우리 대학과 교내 홈페이지와 SNS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9일까지 마련된 집중 심리 지원 기간에는 효원상담원 앞에 비치된 QR코드에 접속한 후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우울과 불안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통해 마음건강 위기가 감지될 경우 상담자로부터 마음안부 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전문 상담사와 1대1로 상담을 진행하는 트라우마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실시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심리적 안정과 더욱 빠른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BS 뉴스 홍윤우입니다. 번화가를 걷다 보면 셀프 포토 스튜디오, 즉 즉석 사진관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전문 사진사 없이 다양한 배경으로 여러 컷 사진을 찍고 인화에 소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모아 이 즉석 사진관은 MZ세대의 놀이터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즉석 사진.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임보영 기자가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 인근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16일 부산도시철도 부산대역 부근 번화가 200m 남짓한 짧은 거리에 사진관, 스튜디오 등 간판을 단 즉석 사진관이 즐비합니다. 사진사 없이 쉽게 사진을 찍고 인화할 수 있는 즉석 사진관들이 마주볼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7년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즉석 사진관은 최근 MZ세대들의 놀이터로 불릴 만큼 하나의 놀이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셀프 포토 스튜디오 방문은 밥, 영화, 카페처럼 하나의 코스가 된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추억을 남기고 싶은 날이나 특별한 날 셀프 포토 스튜디오를 방문해 사진을 자주 찍습니다. 즉석 사진관에는 사진을 찍을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이 있어 개성 있는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방문자들은 모자와 머리띠 등 여러 소품을 머리에 쓰고 헤어기기를 활용해 머리를 정리하고 촬영에 임합니다. 대부분 전문 사진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즉석 사진관의 이용법은 간단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사진을 찍은 뒤 찍은 사진 중 원하는 배경 화면을 4컷 고르고 인화하면 됩니다. 스튜디오의 종류에 따라 3컷, 4컷, 6컷까지 매수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사진 속 QR코드를 인식하면 휴대전화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용자들은 사진을 소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SNS에 올려 이를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사진틀을 새롭게 해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 축제에서도 축제 한정 프레임으로 4컷 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들이 포토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즉석 사진의 유행의 이유를 자기 표현 욕구와 놀이공간의 부재라 설명합니다. MZ세대가 자기 표현 욕구, SNS 문화랑 연결이 되는 거. 그래서 사진의 사진이죠. 인생 4컷을 찍고 인생 4컷을 찍었다는 것을 다시 인증해서 올리는 작업. 그 부분이 MZ세대한테는 중요하지 않을까. 세 번째는 놀이문화 공간의 부재인 것 같아요. 강렬한 느낌으로 가서 정신없이 웃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시간적, 감성적, 세대적 그거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셀프 스튜디오의 독립된 공간에서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즉석 사진은 놀거리가 부족한 MZ세대들의 하나의 놀이문화가 됐습니다. PBS 뉴스 임보영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의 취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직업의 안정보다는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과 연봉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과 같은 공직의 선호도가 줄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자세한 내용 서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2022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를 보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취업 기관은 대기업이 20.4%, 중견기업이 19%, 공기업이 17.8%, 공무원이 16.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입니다. 지난해에는 공기업이 18.3%, 공무원이 17.3%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널 PNU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우리 대학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취업 인식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35.6%, 공기업 29.5%, 공무원 18.9%, 중견기업 6.8% 순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 선호도가 하락한 이유는 학생들이 취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흥미 및 자아실현 34.1%, 연봉 27.3%, 근무 환경 및 복리 후생 24.2%, 직업의 안정성 13.6% 순으로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공기업과 공무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으며 희망 직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희망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직업의 안정성과 평가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타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타성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오래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좀 더 사람들한테 많이 돌려줌으로써 그렇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취업을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지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면서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의 지원율에서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PBS 뉴스 서민경입니다. 우리 대학 제55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출신이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대 선거에도 입후보한 후보들이 오는 12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실시하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학생 자치가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저희 채널 PNU도 후보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선거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BS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소식은 채널 PNU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회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